네, 2026년 본격적인 첫 주를 보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나온 여러 가지 경제 뉴스들 중에 가장 핵심적이라고 판단한 뉴스 5개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전해드리는 뉴스객 5는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빅뉴스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 첫 주에 어떤 뉴스들이 빅 이슈를 형성했는지 먼저 저희가 키워드로 정리했는데요. 5가지 뉴스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네 땅, 내 땅, 절친 인증, 금싸라기, CES 2026, 자, 한국 신기록, 자, 이렇게 5가지 키워드로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네 땅, 내 땅, 어떤 소식인지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공격을 해서 체포를 했습니다. 자, 이 소식도 대단한 소식인데 그 다음에 밝힌 내용이 뭔가요? 그린랜드까지 점령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금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사안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어디까지 전개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멘트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고 이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at's something that's currently being actively discussed by the president and his national security team. And I would point out that the acquisition of Greenland by the United States is not a new idea. This is something that presidents dating back to the 1800s have said is advantageous for America's national security. The president has been very open and clear with all of you and with the world that he views it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o deter Russian and Chinese aggression in the Arctic region. And so that's why his team is currently talking about what a potential purchase would look like. We know that past presidents and past leaders have often ruled things out. They've often been very open about ruling things in and basically broadcasting their foreign policy strategy to the rest of the world, not just to our allies, but most egregiously to our adversaries. That's not something this president does. All options are always on the table for President Trump as he examines what'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But I will just say that the president's first option always has been diplomacy. 네, 영상으로 보셨지만 지금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말로만 보면 일단 외교적인 걸로 매입의 의사를 지금 표명했는데 이 영상 아닌 다른 곳에서의 또 멘트 속에는 군사적 옵션도 배제한 건 아니다. 이런 멘트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김주영 캐스터가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펼쳤습니다.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고요. 충격적이다라는 평가도 이어졌는데요. 해당 공습으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체포 이후에 미국으로 압송이 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약 밀매 혐의 피고인이다라는 점을 짚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자원 식민지를 만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숨어 있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인데요. 베네수엘라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이고요. 또 원유 외에도 철광석이라든가 금과 같은 원자재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 석유 기업들이 진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제 유가가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뿐만 아니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도 노리고 있습니다. 임기 초에도 그린란드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군사에 대한 옵션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덴마크와 EU가 즉각 반발을 하기는 했는데 다음 주에 덴마크와 만나서 이 그린란드 관련한 논의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관련한 소식들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최근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내년에 국방 예산을 50%나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60개가 넘는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외에도 지원도 중단하겠다라는 건데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 지금 히토류 세계 매장량이 뭐 30%에 이른다고 하고 중국 다음에 두 번째로 많다고 하니까요. 뭐 이게 자원에 대한 확보, 노골적으로 지금 미국이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연초부터 지금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 악영향 끼치지 않고 좀 잘 정리돼서 전개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절친 인증으로 보여드렸는데요. 큰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한중 정상회담이 벌어졌죠. 자, 외신들 관계가 전면 복원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실용 외교의 뭐 결정판이다 그런 소식들로 외신들이 한중 정상회담의 내용을 타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지은 기자가 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졌는데요. 양국 정부부처와 기관 간 MOU 14건이 체결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디지털과 교통환경, 지식재산,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뜻을 모았습니다. 주요 외신들의 반응도 긍정적인데요. 먼저 중국 언론들은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동행한 이 대통령의 방중이 한중 관계 정상화의 신호라고 평가했고요. 일본 언론들은 이 대통령에게 미를 배려한 신중한 자세가 엿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 이후 소셜미디어 반응도 주목받았는데요.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샤오미 폰으로 촬영한 셀카 장면은 중국 웨이보 검색어 6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금방 마지막에 이제 샤오미 셀카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사진, 이 화면. 지금 셀카로 찍은 사진은 이제 다른 사진이고요. 이거는 앞에 있는 뭐 촬영 기자가 이제 촬영을 한 사진이라 될 텐데, 자, 이 셀카 사진이 정말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샤오미 폰으로 찍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뭐 삼성전자 갤럭시 지금 좀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자, 지금 저렇게 저 휴대폰이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가 아니고요. 샤오미 폰입니다. 중국 폰으로. 특별히 지난번 한국 에이펙 정상회담 경주에 시진핑 주석이 방문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 선물로 준 폰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셀카로 이제 찍은 건데 그러면서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자, 이거 뭐 이지은 기자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소식 준비하면서 자세히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지은 기자께서. 이번 샤오미 셀카는 이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셀카를 찍기 위해서 방중 전에 스마트폰 개통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셀카라는 게 친근함과 소통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서 김주영 캐스터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신데 김주영 캐스터는 이 샤오미 셀카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친밀해 보이고 또 이렇게 한중이 친밀해 보이는 반면에 최근에 중일 갈등도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떻게 뭘 느꼈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선거철마다 사실 셀카를 많이 찍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찍기도 하지만 본인도 많이 찍고 그러니까 국내 선거전에서 많이 연습이 돼가지고 사실 외교 정상회담에서 셀카를 찍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찍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국내 선거전에서 많이 연습이 돼가지고 국제 외교전에서 이제 셀카의 실력이 이렇게 발휘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저희들이 준비한 한주의 경제판 뉴스킥5 중에 세 번째 소식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이제 강남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번 주에 또 큰 부동산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삼성동 이제 본사 사옥을 지금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GBC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비즈니스 이제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49층 3둥이 빌딩으로 짓기로 서울시와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100층이 넘는 아주 그냥 타워 빌딩 하나를 크게 짓는 걸로 처음에는 이제 얘기가 되다가 이거를 이제 취소하고 3둥이 빌딩으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김지영 캐스터가 소식 전해 주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 소식을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또 한 해에 부동산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참 게스트 우리 손님 함영진 랩장님을 모셨습니다. 자, 제가 착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함영진 랩장님이 이 소식을 포함해서 분석을 해주실 텐데 이 소식을 조금 이따 자세히 분석하기로 하고 먼저 오신 김에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2026년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서 간단히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요거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예측이긴 하지만 2026년에 수도권 중심의 주택 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은 전년보다 다소 둔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포함하면 이제 조정세상 지역, 투유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이런 부분들의 다중 규제 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거래 시장의 매입의 허들이 굉장히 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시중의 유동 자금은 굉장히 풍부하고요. 지난해보다 올해 아파트는 입주 물량 중심으로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오를 만한 똘똘한 한 채나 상급지 갈아타기 같은 부분들이 이어진다면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택 구입 선호는 지금보다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꺾이지 않고 가격 상승세는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지방은 이제 국지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과 상승하는 지역이 좀 나뉠 수 있는데요. 뭐 전세 가격 그리고 입주 물량 감소 현상이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는 가격이 일정 부분 상승하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리고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5만 호 이상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주택시장, 지방의 기타 주택시장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전국적으로 간단히 일단 언급을 해주셨는데 서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경우에 강남북 간의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올해도 맞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 더 격차가 벌어질 걸로 보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올해도 수도권 내 그리고 지방 그리고 아파트 상품과 비아파트 상품 간의 양극화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지난해 강남 사계구와 한강변의 아파트 가격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는 15%에서 20%가량 상승한 반면에 수도권 외곽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는 1%포인트 안팎에 오르는 것에 그쳤습니다. 뭐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3.3제곱미터 단가를 보더라도 이제 도봉구 같은 경우는 평당 2천만 원대 수준이라고 하면 강남 지역은 8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4배 이상 가격 격차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도 집값 상승세가 좀 두드러질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권 그리고 한강변의 이제 정비 사업지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입주 5년 이내에 신축 선호가 매우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파트 입주량 감소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규제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의 양도세 중과 뭐 전세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해당 지역의 시장 선호나 매입 선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수도권 외곽 지역 같은 경우도 요즘 전세 매물 부족이라든지 월세화에 따라서 대출 규제까지 뭐 생각을 해본다면 최대 6억 원의 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서울의 외곽 지역들도 상승세는 유지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강남 집값 계속 뭐 상승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해주신 셈인데, 자 현대차의 삼성동 사옥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가 이게 결론이 앞서 말씀대로 났는데요. 이게 또 이제 강남 지역의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도심의 생활권이나 오피스 생활 환경이 바뀌고 좋아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이게 또 어떻게 강남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련해서 또 설명해 주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또 하나의 그 호재 지역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지난해 말에 지상 49층 3개동 그리고 현대차 GBC 개발이 10년 이상 표류하다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역 내 호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삼성역 근처는 여러 가지 호재가 많았습니다. 이제 GBC 개발 외에도 영동대로를 지하화하는 복합 개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GTX의 A 노선과 C 노선이 개통될 예정에 있기도 하죠. 이외에 이제 코엑스 중심의 마이스 개발이라든지 종합운동장 리뉴얼 같은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강남권의 업무나 상업지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광역교통망의 중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벌써부터 인근의 이제 정비 사업지는 기대감이 좀 높은 편인데요. 삼성역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 이제 아시아 선수촌이라든지 우성 1, 2, 3차 같은 지역은 뭐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매매 가격도 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압력이라든지 유동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삼성역 주변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 이제 갔는데요. 그 전에 이제 많이 방문하던 곳이기도 한데 굉장히 지금 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지하철 쪽도 지금 뭐 지하로 또 계속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차가 지금 요즘 더욱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복잡한데 앞으로는 이 지역이 천지개벽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남 부동산 시장에 제대로 된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까. 이제 집값 차원에서는 그렇게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고 서울의 도심 경쟁력 차원에서는 굉장히 순기능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 때마다 그렇게 느끼는데 한번 유심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 지역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세종시 관심도 요즘 사람들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뭐 수도 이전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뭐 세종의사당까지 건축 설계안이 나오기 시작해서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 지역 중에 사실 세종시를 주목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한 2% 정도 올랐고요. 전세 가격은 이제 6.4% 정도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올해도 전세가와 매매가는 이제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구도 순증인 상황입니다. 이제 세종시의 인구가 이제 40만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제 1,000세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는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전무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28년 정도에나 1,765가구 정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한 데 있는 수요 유발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미 말씀하신 이제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국회 제2분원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광역교통망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높은 편인데요. 중부권의 광역철도 계획이라든지 태종 포천 고속도로 연장이 일부 올해 개통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은 이제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매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세종시는 지방에서 주목할 만한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방에서 이제 세종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도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지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곳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세종 같은 지역이 있겠고요. 그리고 울산과 부산 지역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또 지역의 자족 기능들이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면서 전월세 가격이나 미분양 해소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분양 시장에서는 확실히 지역 내 기업 수요가 있고 이제 분양의 청약 경쟁률이 좀 높은 지역 위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청주나 창원 그리고 부산 같은 지역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는데요. 확실히 지역의 개발 공약들이 밀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에는 이제 행정도시 통합에 따른 5극 3특 같은 메가시티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주택 시장에는 확실히 수도권과 달리 이제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이 밀집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의 5만 호의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6억 원 이하의 중고급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취득세나 그리고 보유세, 양도할 때 여러 가지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규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올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거나
또 해야만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전략을 좀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매매 시장에서는 이제 공격적인 차입보다는 확실히 이제 자기 자본 기반의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매입 루트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고 한다면 아파트 분양 시장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특별 공급 물량을 통해서 당첨의 기회의 폭을 높이시는 방법들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수도권 중심으로 2, 3기 신도시에서 29,000호의 공공택지에 아파트가 착공을 하고 신규 분양할 예정에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는 부분들이 매력으로 다가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고덕 강일지구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수 그리고 성남 낙생, 복정지구, 화성시 동탄, 수원 광교 구리 갈매지구들의 물량들이 공급되는데요. 다만 이제 주택을 구입하실 때 매입 자금이 비교적 여유롭지 않다면 임대차 시장에 머무셔야겠죠. 뭐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 상대적으로 입주 물량이 좀 집중되는 지역이라든지 갱신권을 활용하실 수 있다면 5% 상한이 적용되는 갱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임대차 시장의 일정 부분 머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내 집 마련 차원에서의 전략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부동산 투자자들도 또 이제 올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투자 차원에서의 또 조언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이제 1주택자 중에 조금 더 나은 지역 그리고 면적 유형이나 신축으로 확대해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상급지 갈아타기라고 한다면 수도권 내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경공매 물건을 좀 살펴보신다든지 신규 분양 시장을 녹화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존 주택을 다만 이제 구입하실 때 수도권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 주택을 매각하시고 새로운 주택을 갈아타실 집을 매입하시는 부분들이 토지거래 허가 규제라든지 최근 둔화된 거래 시장에서 거래 대금을 마련하시는 낭패를 보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재건축과 신축 중에서는 역시 이제 일반 분양가가 상당히 높지만 분양의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을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강남 3개구 한강변 일대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과천이라든지 분당 일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역시 이제 희소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축의 주택의 안전성, 가격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입주 5년 차 이하의 신축을 살펴보시는 것들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실지 고민을 좀 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주택수를 무조건 늘리시는 것보다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7월에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지금보다 보유세나 세금을 좀 무겁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덜한 그리고 임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피할 수 있는 오피스텔 상품들을 좀 간접적으로 살펴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은행에 속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고객들이나 뭐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 의뢰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지금 트렌드를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상담 고객들의 트렌드 내지는 또 마지막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택 시장이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이제 양극 분화 현상이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지방이나 상가 같은 상대적으로 공실의 리스크나 주택 가격이 더 오르지 않고 미분양에 대한 부담이 있는 지역보다는 한강변 그리고 강남권 수도권 내에서 교통망이 확충되는 지역이나 분양시장에 소유자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강남권과 한강변을 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목동이나 여의도 일대들도 좀 살펴보시긴 하는데 문제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에 투기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재건축 지휘양도 금지 또는 재당청 금지에 대한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의 민감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5월 9일에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몰이라든지 또는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부분들의 제도 개선에도 민감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올해 정부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모니터링, 제도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삼성동 현대차 부지 점검을 해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네 번째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또 포함된 뉴스이긴 한데요. 엔비디아하고 지금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아주 그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CES 2026 상당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현장인데요. 관련해서 김주영 캐스터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정의성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또다시 깐부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깐부 회동인데요. 바로 CS 2026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현대차는 앞서 CS 2026에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경우에는 이번에 베라 루빈과 함께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유를 CS 2026에서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인물이 또다시 만난 이유는 어떤 걸까요? 바로 자율주행과 피지컬 AI 산업에서 선두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AI 컴퓨팅 기술과 현대차의 로봇 제조 기술을 도입해서 피지컬 AI에서 시너지 효과를 보이겠다라고 보이고요. 또 현대차의 자동차 기술에 엔비디아의 이 자율주행 알파마유와 같은 기술력을 도입해서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앞선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뿜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이 자동차 기업을 넘어서 로봇 기업 또 이 피지컬 AI 산업에서 앞선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불러일으키면서 이번 주에 현대차 그룹주들의 주가가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요. 관련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종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 현대차 이 그룹주들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요. 현대 오토에버는 19% 급등했고요. 현대위아는 9%, 현대차는 무려 7%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난 수요일에만 15% 급등을 했는데 오늘 또다시 7%가량 상승을 한 거고요. 이 시총 6위 기업이 이렇게 올라선 건 정말 엄청나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김주영 캐스터 혹시 그 현대차 아틀라스 로봇 영상 보셨나요? 오, 봤습니다. 이렇게 네. 360도로 돌아가고 손도 막 네. 이렇게 돌아가고. 네. 상당히 기대한 거 이상의 네. 퍼포먼스를 보여줘가지고 시장에서 지금 환호하고 실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주가로 네, 확인해 볼 확인을 수 할수 있는 있죠.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진짜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산업용 쪽으로 해서 현대차 공정에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굉장한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 번째 소식 이렇게 정리하고요.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다섯 번째 뉴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도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삼성전자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지은 기자가 이 뉴스 전해주실까요? 네.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잠정 실적을 보면 매출은 93조 원, 영업이익은 20조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무려 208% 급증했습니다.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에서 16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사 영업이익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실적 상승 배경으로는 그동안 침체됐던 반도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또 범용 DM 가격 상승과 HBM 공급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 100조 원 돌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주가 흐름도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14만 원 선을 돌파했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소폭 오른 13만 9천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은 기자, 김주현 캐스터, 그리고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